이 영상은 북한 군부대 안에서 항상 같은 시간에 반복됐다는 이상한 장면을 추적합니다. 새벽 3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시간에 왜 같은 움직임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변화가 남았는지를 증언과 정황을 통해 재구성했습니다. 이런 다큐가 계속 공개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새벽 3시는 군부대에서 가장 조용해야 하는 시간이다. 야간 근무가 절반쯤 지나고 다음 교대까지 아직 여유가 남아있는 시각. 사고가 나기에는 애매하고 훈련을 하기에도 맞지 않는 시간이다. 그래서 원래 이 시간은 아무 일도 없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다르게 기억한다. 누가 처음 말을 꺼냈는지는 모른다. 다만 또 그 시간이네라는 말이 여러 사람의 입에서 같은 어조로 나왔다. 시계가 3시를 가리킬 무렵 부대 어딘가에서 항상 같은 장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야간 근무 중이면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호출이 있을 수도 있다. 군대에서는 이상한 일이 늘 설명 없이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의미를 붙이지 않으려 했다. 의미를 붙이는 순간 그 일이 우리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복은 우연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 장면은 항상 비슷했다. 누군가 조용히 깨워지고 이름이 불리지 않은 채 불려나가고 어디로 가는지 설명 없이 이동이 시작됐다. 복장은 제각각이었고 무장은 없었다. 훈련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었다. 그날도 나는 야간 대기조였다. 생활관은 숨소리만 남아 있었고 전등은 절반만 켜져 있었다. 그때 문 쪽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노크는 없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없었다. 문이 살짝 열리고 간부 한 명이 손짓만 했다. 말은 없었다. 말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나는 그 손짓이 나를 향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에서 다른 2명도 같이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왜냐는 질문은 이 시간에 가장 위험한 질문이었다. 복도를 나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평소 야간 순찰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경계는 느슨했지만 시선은 많았다. 보이지 않게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 그 감각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이 먼저 알아차렸다. 우리는 특정 구역으로 향했다. 낮에는 창고로 쓰이던 곳, 혹은 연결 통로로만 쓰이던 공간. 그곳은 새벽 3시에만 이상하게 살아났다. 불이 켜지고 사람이 모이고 짧은 대기 시간이 생겼다. 그러나 아무도 왜 모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은 여럿이었다. 직접 본 사람, 소리만 들은 사람, 다음 날 비어있는 자리를 확인한 사람. 증언은 달랐지만 시간은 같았다. 항상 새벽 3시였다. 그 시간이 지나면 부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갔다. 아침 점호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명단도 그대로 불렸다. 다만 이름 하나가 조용히 빠져 있었다. 그 이름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이미 규칙이었기 때문이다. 이상한 건 이 장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며칠 뒤 또 같은 시간이 왔고 또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피해 잠들지 않았다. 괜히 깨어 있다가 시선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서도 귀는 열어두었다. 발소리 하나, 문 여는 소리 하나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사고 처리라고 추측했고 누군가는 조사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보위부 개입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아예 말하지 않았다. 공통점은 이 장면,
이유, 사람이 사라진다는 점이었다. 사라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온 경우에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 새벽 3시는 점점 의미를 갖게 됐다. 시계가 그 시간에 가까워지면 생활관의 공기가 바뀌었다. 숨을 고르는 소리, 이불을 더 끌어당기는 소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서로 눈치챘다. 그 생각은 말로 나오지 않았다. 말로 나오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는 확실히 알았다. 훈련도 아니고 정상적인 근무도 아니며 공식 기록으로 남는 일도 아니었다. 그 장면은 항상 기록 바깥에서만 존재했다. 이 다큐는 새벽 3시에 정확히 무엇이 벌어졌는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대신 왜 같은 시간에 같은 장면이 여러 부대에서 반복됐는지를 추적한다. 누가 불려나갔고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 시간만 되면 모두가 말을 아꼈는지를 증언과 정황을 통해 재구성한다. 군부대의 새벽 3시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그건 사건이 처리되는 시간, 기록이 지워지는 시간, 질문이 금지되는 시간이었다. 이 프롤로그는 그 시간의 문 앞에 서 있다. 이제부터 그 반복되는 장면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 한다. 새벽 근무는 원래 가장 단순한 근무였다. 야간 경계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사고가 날 가능성도 낮았다. 이 시간의 임무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까웠다. 그래서 병사들은 새벽 3시를 무사히 넘기기만 하면 그날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정상적인 새벽 근무에는 정해진 흐름이 있었다. 순찰 시간은 고정돼 있었고 이동 동선도 바뀌지 않았다. 불필요한 호출은 없었고 이름을 부르는 일도 드물었다.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다음 교대 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새벽은 원칙을 깨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이상함을 느꼈을 때도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다고 부르지 않았다. 군대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일과 반복되는 일은 다르다는 걸 우리는 곧 알게 됐다. 정상적인 새벽에는 이동이 최소화된다. 특히 생활관과 특정 구역 사이를 오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된 그 시간에는 항상 이동이 있었다. 누군가 깨워지고 조용히 나가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호출 기록은 남지 않았고 지시도 들리지 않았다. 야간 근무자는 이 장면을 더 선명하게 기억한다. 경계 초소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새벽 3시에만 특정 방향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동을 굳이 제재하지 않는 간부들의 태도. 이 조합은 정상 근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상한 점은 경계가 강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말 사고나 비상 상황이었다면 추가 경계가 붙고 보고가 이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오히려 보고가 없었다. 마치 보고하지 않는 것이 전제된 상황처럼 모두가 움직였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비교가 시작됐다. 원래 이 시간에 이런 호출이 있었나? 저 구역은 새벽에 쓰던 곳이 아닌데. 이 질문들은 속으로만 오갔다.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질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정상 근무와 문제가 된 새벽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이었다. 정상 근무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다. 순찰, 점검, 교대. 그러나 그 새벽의 움직임에는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선별이었다. 누구나 불려 나간 것이 아니었다. 항상 특정 인원만
그 시간에 깨워졌다. 그 기준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려나간 사람들의 공통점을 나중에 돌아보면 완전히 무작위는 아니었다는 말이 뒤늦게 나왔다. 이 장면 이후 정상적인 새벽 근무의 기준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새벽 3시를 안전한 시간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 가장 눈에 띄지 않아야 할 시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정상 근무라면 눈을 붙여도 됐던 시간에 사람들은 잠을 얕게 잤다. 불려나갈까 봐서가 아니라 불려나가는 장면을 보게 될까 봐서였다. 보는 순간 기억이 되고 기억은 찜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병사들은 새벽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몇 시에 교대가 있는지, 3시에 가까워질 때 어디에 있어야 안전한지. 이 계산은 명령이 아니라 본능에서 나왔다. 정상적인 군대라면 필요 없는 계산이었다. 이상한 장면은 아직 사건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저 이상한 새벽이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새벽과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문제가 시작됐다는 신호였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새벽 근무를 시간이 아니라 구간으로 기억했다. 그 시간대, 그 새벽, 그리고 그 구간을 넘긴 사람과 넘기지 못한 사람이 조용히 갈리기 시작했다. 처음 그 장면을 뚜렷하게 본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조용함이 먼저 기억에 남았다는 점이 이상했다. 보통 문제는 소리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새벽 3시에 가까워질수록 부대 전체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야간 근무 교대는 아직 멀었고 경계 보고도 끝난 상태였다.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 간부 몇 명이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로 신호를 주는 것도 아니었고 무전도 없었다. 이미 정해진 순서처럼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생활관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살짝 열리고 안쪽을 확인한 뒤 특정 인원만 손짓으로 불러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방식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기록도 남지 않는다. 누가 호출됐는지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불려 나온 병사들은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복도를 따라 이동했다. 누군가는 왜 불렀는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그 질문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도에는 필요 이상으로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다. 이동 경로는 늘 같았다. 생활관에서 정문 방향이 아니라 측면, 통로, 창고로 이어지는 길. 낮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구역이었다. 그곳은 카메라가 적고 보고가 느슨한 공간이었다. 왜 그 길을 쓰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길이 선택된 이유는 모두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도착한 곳에서는 잠시 대기가 이어졌다. 짧으면 몇 분, 길면 10여 분. 그 시간 동안 불려 나온 사람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누군가 괜히 주변을 둘러보면 바로 시선이 꽂혔다. 그 시선은 경고에 가까웠다. 이 장면을 멀리서 본 병사들은 공통된 위화감을 느꼈다. 사고도 아니고 훈련도 아닌데 이상하게 절차는 익숙해 보였다. 마치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일처럼 모두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자연스러움이 가장 섬뜩한 부분이었다. 대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다. 누군가는 다시 돌아왔고 누군가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온 사람들도 아무 말이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그 침묵은 자발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점호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호명은 늘 하던 속도로 이어졌고 간부의 표정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호명되지 않은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이 왜 빠졌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설명이었다. 이 장면이 처음 겪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더 크게 반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며칠 뒤 같은 시간에 같은 움직임이 다시 반복됐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일을 사건이 아니라 패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자기 차례가 올까봐 잠을 설쳤고, 누군가는 아예 그 시간에 경계 근무를 자원했다. 불려나가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선택이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아 보였다. 이상한 장면은 이제 부대 전체가 눈치로 공유하는 정보가 됐다. 누가 겪었는지, 누가 사라졌는지, 누가 돌아왔는지. 이 정보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생활관 안에서는 빠르게 퍼졌다. 새벽 3시는 이 시점부터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건 무언의 절차가 작동하는 시간, 이름이 불리지 않는 호출이 이뤄지는 시간, 그리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었다. 이 장면이 왜 시작됐는지, 누가 결정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이 반복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만은 모두가 확신하게 됐다. 그 확신이 다음 단계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었다. 새벽 3시는 우연히 선택된 시간이 아니었다. 그 시간대는 군부대의 하루가 가장 느슨해지는 구간이었다. 야간 근무는 절반을 넘겼고 다음 교대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피로는 쌓였고 집중력은 떨어졌다. 그 틈이 항상 같은 시각에 열렸다. 보고 체계도 이 시간에 가장 얇아졌다. 상급 간부는 숙소에 들어가 있고 하급 간부가 현장을 맡는다. 모든 움직임이 기록으로 남기엔 애매하고 문제로 삼기엔 명확하지 않은 시각. 사건이 생겨도 아침 보고로 넘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대의 경계선도 이 시각에 겹쳤다. 근무자는 교체를 기다리고 비근무자는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다.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시간. 그래서 누가 지시했고 누가 따랐는지가 흐려지기 쉬웠다. 책임을 남기지 않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었다. 이 시간에는 무전도 줄어든다. 필요한 보고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보고는 아침으로 미뤄진다. 그래서 말없는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동이 있어도 무전 기록이 남지 않고 남아도 눈에 띄지 않는다. 보위부가 움직이기에도 이 시간은 적당했다.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나처럼 눈에 띄지도 않는다. 불러내고 확인하고 분리하는 과정이 짧은 시간 안에 가능했다. 이 과정은 낮에 하면 질문이 생기지만 새벽 3시에 하면 질문이 사라졌다. 병사들은 이 구조를 이론으로 알지 못했다. 대신 몸으로 느꼈다. 왜 늘 그 시간에 사람이 움직이는지, 왜 그 시간 이후에 빈자리가 생기는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반복되는 결과가 이유를 대신했다. 새벽 3시 이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그들의 이동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누가 불렀는지, 어디로 갔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 어느 것도 문서로 남지 않았다. 문서가 없으면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침이 되면 부대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간부는 평소처럼 지시했고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새벽의 움직임에 대해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언급되지 않으면 그 일은 없던 일이 된다. 이 단순한 논리가 여기서 작동했다.
그래서 새벽 3시는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됐다.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 정리되는 시간.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시간. 이 시간대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졌다. 이건 개별 간부의 판단이 아니었다. 부대 하나의 특수성도 아니었다. 시간을 선택한 구조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들. 새벽 3시는 그 구조가 가장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지점이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이상한 장면을 목격해도 놀라지 않았다. 대신 누가 불려나갔는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지에 더 집중했다. 시간의 의미를 알게 된 순간 공포는 예상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다. 새벽 3시는 이제 시간이 아니라 신호였다. 그 신호가 울리면 어딘가에서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신호. 그리고 그 사라짐이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리될 거라는 신호. 이 신호가 계속 반복된 이유는 아직 남아있다.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정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이 질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조금 더 선명해진다. 새벽 3시가 지나면 부대는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다. 아침 점호는 정해진 시간에 시작됐고 호명은 늘 하던 순서로 이어졌다. 간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명단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다. 1명 정도 빠지는 건 전출이나 외부 근무로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군부대에서는 사람이 자주 이동한다. 그래서 병사들은 굳이 연결 짓지 않으려 했다. 연결하는 순간 그게 자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사람들은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같은 소대에서 같은 시간대에 2명, 3명이 빠졌다. 공식적인 이동 명령은 없었고 대체 인원도 즉시 들어오지 않았다. 그 공백은 생활관에서 가장 먼저 느껴졌다. 사라진 인원에 대한 설명은 항상 뒤늦게 나왔다. 며칠이 지난 뒤 외부 파견이라는 말이 돌았고 또 다른 날에는 문제 인원 분리라는 말이 나왔다. 어느 쪽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확인하려는 순간 그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기록은 이상할 정도로 깔끔했다. 명단에서 이름은 빠졌지만 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조정이라는 표현만 남았다. 조정이라는 말은 무엇이든 포함할 수 있었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 모호함이 가장 안전한 형태였다. 야간 근무 기록을 살펴봐도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상 없음. 그 문장이 늘 같은 자리에 적혀 있었다. 이상한 장면을 직접 본 근무자도 보고서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남기지 않는 것이 이미 합의된 행동처럼 보였다. 사라진 인원의 물건은 빠르게 정리됐다. 침상은 다른 사람이 사용했고 개인 물품은 보관실로 옮겨졌다. 이 과정도 조용히 진행됐다. 물건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생활관은 금세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누가 새벽 3시에 불려나갔는지, 그 사람이 다음 날 보였는지, 이 2가지만으로도 그날의 분위기는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말수가 줄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그 시간에 대해 누가 묻기만 해도 표정이 굳었다. 그 변화는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사람들은 새벽 3시 이후의 하루를 별도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까지 자리에 있으면
일단 넘어간 것. 자리에 없으면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는 것. 이 계산법은 자연스럽게 퍼졌다. 부대 전체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다. 불필요한 대화가 줄었고 야간 시간대에는 움직임이 최소화됐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행동이 됐다. 이상한 장면보다 그 이후의 변화가 더 오래 남았다. 새벽 3시에 벌어진 일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남았다. 빈자리, 달라진 태도, 조용해진 생활관. 이 흔적들은 서류보다 훨씬 정확했다. 사람들은 이제 확신하게 됐다. 그 시간에 벌어지는 일은 우연도 단순한 호출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공백은 의도된 결과라는 것. 이 확신은 다음 단계로 사람들을 끌고 갔다. 이상한 장면이 한 부대의 특수한 사례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른 부대 출신들의 이야기가 겹치기 시작했다. 장소는 달랐고 근무 환경도 달랐지만 시간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같았다. 새벽 3시였다. 처음엔 우연처럼 들렸다. 야간 근무를 하는 부대라면 그 시간대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서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증언이 쌓일수록 설득은 어려워졌다. 불려나가는 방식, 이동, 경로, 대기 시간, 돌아오지 않는 인원, 세부가 다를 수는 있어도 구조는 같았다. 어떤 부대에서는 생활관이 아니라 경계 초소 근처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고 했다. 어떤 곳에서는 작업반, 숙소에서 조용한 호출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호출, 이유,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설명이 없다는 사실이 서로의 경험을 하나로 묶었다. 탈북, 이유,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을 확인했다. 몇 시쯤이었나? 대답은 늘 비슷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대략적인 범위는 같았다. 새벽 2시 후반, 3시 전후. 그 시간대가 지나면 항상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점도 같았다. 이 겹침은 단순한 기억의 오류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부대 간 통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같은 시간, 같은 방식의 움직임이 반복됐다는 건 개별 판단이 아니라 공통된 기준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문서로 공유되지 않았고 명령으로 내려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증언 속에는 늘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그날은 괜히 조용했다. 미리 정해진 것처럼 움직였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않았다는 말은 이미 여러 번 같은 장면을 봤다는 뜻이었다. 반복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든다. 어떤 이는 그 시간이 부대 점검이나 문제 인원 정리의 시간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이는 보위부의 확인 절차라고 말했다. 해석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그 시간에 불려나가면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부대의 증언을 나란히 놓아보면 한 가지 패턴이 드러난다. 특정 사건 이후 이 장면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대규모 훈련, 외부 파견, 탈영 사건이 겹친 시기. 그럴 때마다 새벽 3시는 더 자주 언급됐다. 이 패턴은 사망 통계나 탈영 통계와도 묘하게 맞물렸다. 공식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빈자리가 늘어났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다. 숫자는 움직이지 않았고 사람만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들으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를 말하는 증언이 여러 개 겹친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그건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구조의 흔적에 가까웠다. 결국 새벽 3시는 어느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여러 부대를 관통하는
공통된 시간대였고 공통된 방식이었다. 시간이 같다는 점은 이 장면이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지됐다는 가능성을 남겼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느낀 공포는 달라졌다. 무엇이 벌어지는지보다 어디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다. 장소를 바꿔도 시간은 바뀌지 않았다. 그 시간은 항상 찾아왔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졌다. 왜 이 장면은 여러 부대에서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가? 그리고 왜 그 시간만 되면 기록은 멈추는가? 이 질문은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장면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누구도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자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구간만 봤다. 불려나간 사람은 이동의 시작만 봤고 야간 근무자는 이동의 일부만 봤다. 아침 점호를 맡은 사람은 결과만 봤다. 이 조각들이 한 사람에게 한 번에 모이지 않았다. 구조는 그 점을 이용했다. 시간을 고정하고 절차를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걸 일상으로 받아들인다. 이상함은 처음에는 질문을 낳지만 반복되면 회피로 바뀐다. 회피는 가장 효율적인 통제 방식이다. 새벽 3시는 그 회피가 가장 잘 작동하는 시간이었다. 피로가 쌓이고 집중이 흐려지는 시각. 사람들은 깨어 있되 완전히 깨어 있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는 강한 명령보다 짧은 손짓이 더 효과적이었다. 말이 필요 없을수록 기록도 남지 않았다. 이 패턴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형됐지만 핵심은 유지됐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호출, 설명이 없는 이동, 아침이 되면 없던 일처럼 정리되는 결과. 이 세 가지가 깨지지 않는 한 장면은 계속 재생될 수 있었다. 누군가 왜 그 시간이냐고 묻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묻는 순간 자신이 그 시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문은 호기심이 아니라 신호로 해석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삼켰다. 이 장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장면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시간을 이용한 처리, 기록을 남기지 않는 절차, 침묵을 선택하게 만드는 분위기. 이 요소들은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질문으로 남는다. 새벽 3시에 무언가를 처리하는 방식은 사람이 바뀌어도 시간만 유지되면 다시 작동할 수 있다. 시간은 사람보다 오래 남기 때문이다. 이 다큐가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이 벌어졌는지보다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조를 이해하면 비슷한 장면을 다른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다. 군부대의 새벽 3시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사용됐다. 사건을 만들기보다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질문을 부르기보다는 질문을 지우기 위해. 그 선택이 오랫동안 반복됐다. 이제 그 시간은 숫자나 기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신 겹쳐지는 증언과 반복되는 장면으로 남아있다. 이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그 시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새벽 3시, 부대가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조용히 처리되는 시간. 이 영상은 그 침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여기까지 따라왔다. 새벽 3시에 벌어진 일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이후의 공백과 침묵은 지금도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우연이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의도된 패턴이었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다큐에서도 이 구조의 다른 단면을 이어가겠습니다.